네, KTDS 구성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KTDS를 향한 첫 번째 위대한 소통의 시간 제1회 DS 타운홀 진행을 맡은 경영기획총괄 변화추진 담당 커뮤니케이션 팀 김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연 새로운 KTDS는 어떤 모습일지 오늘의 호스트를 만나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DS 타운홀을 탄생시킨 분이기도 합니다. KTDS에 새롭게 합류한 갑진 구성원 이상국 사장님을 큰 박수로 모십니다. 자, 제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누군지를 조금 가볍게 제가 좀 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IT 회사니까 뭐 요즘 핫한 그 오픈 AI의 챗 GPT한테 제가 누군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한번 틀어볼까요?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직 저를 모르고 있더라고요. 죄송하다고 해서 아직. 이게 챗 GPT 3.5인데 이게 이제 무료 버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조금 내고 이제 4.0에서 한번 돌려봤어요. 예. 자, 4.0은 뭐 좀 나오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는 언론에서 그냥 긁어 온 몇 개 이제 데이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샘 올트먼 오픈 AI 창업자가 내일인가 한국 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만나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데이터 좀 쌓아야 될 것 같다고. 다음은 제가 요즘 이미지 생성 AI들 생성 AI 굉장히 좀 핫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제 사진을 넣어갖고 한번 제 커리커처를 한번 했는데 한번 깜짝 놀랐죠. 이게 이게 제 커리커처라고 합니다. 이거 좀 비슷한가요? 전혀 제가 보기엔 전혀 다른 인물인 것 같은데 요즘 또 MBTI 첫 만나면 뭐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ENFP, MFP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좋은 말들이 많이 쓰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는 맞는데 뭐 좀 아닌 것들도 있고 뭐 긍정적, 혁신적, 열정적 뭐 이런 좋은 얘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다른 길을 걸어온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뭐 그다음에 외국계 기업 그리고 벤처 창업도 하고 그다음에 또 대기업까지 아마 웬만한 기업은 제가 좀 이렇게 기업 형태는 다 다녀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아마 KT에서 쭉 성장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부침도 겪고 도전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보고 이런 삶을 제가 살았던 것 같고요. 그 가운데 제가 놓치지 않았던 제 성격 앞에 그 MBTI도 있었지만 저를 잘 나타내는 해시태그는 제 스스로 써보라면 이렇게 저는 씁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열정적이고 이게 이제 저를 잘 나타내는 형용사들일 것 같고요. 아마 저렇게 또 되고자 하는 게 또 제가 노력하고 있는 또 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은 부끄럽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또 이런 도전을 두려워하는 혁신가 이렇게 이제 제 자신을 조금 표현은 해보고 싶습니다. 저희 KTDS가 이제 2008년도에 설립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한 15년 정도 이제 지났는데 보니까 연평균 한 5% 정도 성장을 해왔고 지금 저희가 한 6,500억 정도 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 수가 한 1,740명 정도 되는 형태로 좀 지속적으로 스테디하게 성장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근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우리 KTDS가 서 있는 이 시점을 저희가 조금 잘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외적으로 굉장히 큰 어쨌든 환경적인 변화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다가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보면 뭐 디지털 늘 들어왔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 AI 생성형 AI 늘 우리 요즘 신문 기사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것들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한테 우리 주변에 굉장히 엄습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테크 간의 그 디스럽티브한 이노베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인더스트리가 테크를 수용하고 테크에서 또 인더스트리로 진입하고 하면서 파괴적인 혁신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빅블러들 그러니까 빅테크나 빅블러들이 업의 융합이나 경계를 넘나들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GPU 칩하고 지금 AI 칩을 만들면서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또 바이오 쪽을 또 흡수해서 하겠다라고 바이오 산업 진출을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픈 AI 같은 경우도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AI 칩을 직접 만들겠다라고 지금 국내 이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하고 협업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국내 LG전자만 하더라도 우리가 B2C 가전기업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디지털 팩토리를 신사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해서 B2B 기업에 포부를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빅블러들이 업의 경계 융합을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가속화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도 보면 그동안 이제 성장을 쭉 해왔는데 저희도 어떻게 보면 텔코라는 이제 큰 이제 몸집 안에서 저희가 이제 성장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고객이나 비즈니스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작년에 이제 8월달 하반기에 김영석 그룹 대표께서 새로 오셔갖고 KT 전체를 지금 혁신을 드라이브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제가 15일날 1월 15일에 조인하면서 이제 KTDS의 새로운 성장을 고민하는 요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KTDS가 지금의 이러한 어쨌든 내적 외적 환경의 모멘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대응해서 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미래로 가는 모습들이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렇게 지금처럼 슬라이틀리 성장하기도 하고 아니면 스테디하게 아니면 어떻게 어느 순간에는 자기도 모르게 서든리 데스에 갈 수 있는 패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조금 여기에 저희가 준비 기간을 거쳐 갖고 이 드라마틱하게 퀀텀 점프할 수 있는 형태의 두 가지 옵션을 저희가 좀 우리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저 1, 2번 중에 여러분들 어떤 길을 가고 싶으세요? 자, 1번 길 가고 싶은 분. 자, 그럼 2번. 자, 좋습니다. 그죠? 우리 다 2번에 손을 드셨어요. 그죠? 자, 2번으로 다 약속한 거예요. 저랑 이제. 그죠? 네, 저도 당연히 2번을 이제 선택해서 당연히 2번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DS에 왔고 DS를 저렇게 만들어 가고자 하고 여러분들 분명히 저하고 이제 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 길로 같이 가는 겁니다. 저랑. 예. 자, 이게 톨스토이 아저씨가 얘기한 걸 잠깐 적어봤는데요. 기회가 적은 것이 아니다. 그것을 볼 줄 아는 눈과 붙잡을 수 있는 의지를 가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기회는 늘 가만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기회는 늘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더 많은 기회와 또 더 큰 위기가 있죠. 위기를 또 기회로 바꾸면 우리한테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생태계는 나쁘지 않다. 근데 그 기회를 다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어떤 의지로 그 기회를 잡을 건가에 따라서 우리 것이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우리 걸로 잡아내기 위해서는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변화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 변화는 굉장히 좀 저항감도 큽니다. 그죠? 우리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느 때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변화를 얘기하지 않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변화를 성공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변화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많이 해봤지만. 근데 또 변화는 누구나 싫어해요. 저 스스로도 뭔가 하나 바뀌면 불편하고 제가 다른 회사에 있다가 KTDS 오면 참 불편하잖아요. 한 달 동안 불편하고 뭐가 바뀌고 다 불편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불편합니다. 변화는 늘. 불편하니까 이제 누구나 쉽게 범접할 수 없고 쉽게 이뤄갈 수 없는 게 변화인 거죠. 가냐 말 거냐의 선택의 기로는 아닌 것 같고 이제는 변화라는 거는 우리의 필수 요소가 된 것 같고요. 저도 변화하고 진화하지 않는 기업은 이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쨌든 환경의 아까 내적 외적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존하고 대응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의 지속 가능성은 판별이 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제 이런 변신이나 변화를 위해서 아까 봤던 이러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생존을 해나갈 거냐. 그리고 이 생존은 요즘은 더 속도전인 것 같아요. 속도와 타이밍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도에 우리는 어쨌든 뒤처지지 않고 생존하고 변화할 거냐. 이 두 가지가 우리한테는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자, 요걸 보시면 이게 영국 지도인데 요 사례는 영국의 이제 한 신문사에서 이렇게 런던에서 맨체스터까지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뭘까라고 이제 상금을 걸고 퀴즈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수학자, 과학자들이 수학적 방식으로 다른 포뮬러를 넣고 일반 뭐 학생들 다 이 상금 때문에 이제 독학했는데 거기에 1등을 차지한 답이 뭔가 하면 좋은 동반자와 함께 가는 것이었어요. 조금은 이제 조금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는 다른데 그래서 이게
모든 구성원이 저희가 아까 변화와 변신이나 그다음에 DS의 미래에 대해서 변하고자 하는 욕구나 열망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는 것들, 그다음에 미래에 어쨌든 우리가 미래를 그리고 다시 공유하고 공감하는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돼야 우리가 동반자가 되고 빠르게 우리는 현재의 DS에서 우리가 그리던 미래의 이번의 DS로 빠르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어쨌든 시사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동반자는 결국은 내가 먼저 좋은 동반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하고 같이 공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내가 좋은 동반자가 될 때 또 저 사람이 나한테 좋은 동반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먼 길을 갈 때 같이 가서 더 빠르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동반자가 돼서 이 어려운 변화와 혁신의 여정에 같이 동반자로서 갔으면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옵니다. 뭐 요즘 이제 버저닝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KT의 모습에서 이제 KT DS 2.0으로 업그레이드를 좀 시켜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좀 익숙한 방식, 행동, 그런 관성적인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을 좀 다 내려놓고 우리 구성원 그리고 저희 리더십, 매니지먼트, 그다음에 조직 전사가 이 트랜스포메이션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밑바탕에 있는 아까 보셨던 의식이나 사고의 전환이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의식, 사고, 문화가 이게 돼야 우리가 어떤 변화나 이런 것들을 주장했을 때 내 몸에 수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체화될 수 있는 형태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바탕에 이 펀디멘탈에 대한 이것들을 또 먼저 체질 개선이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우리 많은 제도들 되게 많잖아요. 제가 와서 보니까 뭐 이런 제도도 있고 저런 제도 있고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 프로세스, 리더십, HR 전체적으로 저희가 전방위적으로 다 검토해보고 빼고 놓고 간소화시킬 것들 대상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 정리를 해내고 그리고 그 위에 비로소 우리가 목적하는 파이널 타겟인 비즈니스에 대한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 모델에서 고객이 바뀌고 비즈니스가 바뀌는 비즈니스 트랜스포메이션에 가는 게 이제 궁극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꿔내는 이 펀더멘탈 체질 개선부터 전사적인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해내는 것들이 우리가 DS 2.0으로 가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툴이 될 것입니다. 우리 DS 2.0은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죠. 예. DS는 제가 생각하는 DS 2.0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은 클라우드하고 AI를 전문적으로 잘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여기 이제 우리 키워드가 세 개 딱 명확하게 보이죠.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 세 개가 보입니다. 그죠? 또 그 와중에 단어 사이에 제가 힘을 준 거는 전문이라는 게 보입니다. 전문. 일반 우리가 전문가라고 하는 거는 보통의 실력, 보통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이걸 익시드하고 뛰어넘는 사람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클라우드 AI 소프트웨어를 남들보다 정말 잘해내는 역량과 실력을 갖춘 기업이 되고 싶은 게 DS 2.0의 비전이라고 저는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결국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전문성 그리고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저희가 전체적으로 성장하고 향상시키는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한 축은 IT 본원적인 우리가 늘 디지털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 업의 그 디지털도 근본은 가보면 IT의 근본적인 것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IT의 근원적인 경쟁력도 저희가 또 강화시키는 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이제 DX라고 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기반의 뉴그로스가 한 축이 들어갑니다. 이것들이 이제 잘 버무려지면 현재 우리가 조금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이 비욘드 SI로 조금 더 다양하게 바뀌게 되고요. 그다음에 KT의 굉장히 디펜던트를 갖고 있는 이 단조로운 고객 포트폴리오가 비욘드 KT를 넘어서면서 이제 포트폴리오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캡티브 SI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캡티브의 멤버사들이 굉장히 공고하고 메이저 비즈니스가 굉장히 스트롱하면 SI가 쉽습니다. 그 캡티브 마켓만 갖고도 살아남는데 저희는 기껏 해봐야 KT에 또 여러 개 50개의 시블링들이 있지만 거기서 메인 바디를 갖고 가는 메인스트림은 뭐 한 개, 두 개 이렇게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비욘드 KT를 넘어서야 KT DS 2.0이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DS 2.0의 목표로 가기 위해서 어떤 전위로 여행을 떠나볼 거냐로 보면 이제 오늘
저희가 이 타운홀 통해서 DS 2.0을 선언을 하고 원년으로 저희가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이 펀디멘탈에 대한 어쨌든 체질 개선부터 해서 저희가 다시 밑바닥을 좀 제대로 다져 놓고요. 그래서 그 다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저희가 AI가 됐든 클라우드가 됐든 그전에 BSS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든 플랫폼 트랜스포메이션이 됐든 이런 서브세스 스토리들 하나씩 둘씩 쌓아가는 거죠. 그게 스몰 서브세스든 빅 서브세스든 이 스토리를 계속 쌓아가서 우리의 자산으로 축적을 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나둘 모이다 보면 우리는 이제 한 2년, 3년 뒤에는 이 클라우드와 AI, DX의 리딩 플레이어로 저희가 포지션을 하겠다라는 비전으로 여러분들하고 여행을 가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는 위기 기회로 저는 보는 게 보통 기업이 1, 2, 3, 4 이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아무런 외적 내적 변화가 없으면 그 1, 2, 3, 4가 10년, 20년 갑니다.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1910년대 초반의 기업들이 50년, 60년까지 갔어요. GE가 그랬고, 뭐 GM이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근데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그 순위가 10년 단위로, 5년 단위로 막 바뀝니다. 없어지는 기업들도 많이 생겨나고요. 그 얘기는 그 회사의 그 환경에 둘러사는 외적 요소가 이렇게 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서 기회로 살려내면은 완전히 이제 이 순서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지금 냉정하게 보면 우리가 IT 서비스 플레이어에서 하나, 둘, 셋, 넷 이 밑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순서가 이러한 어떤 환경 변화를 만나지 않으면 이 순서는 굉장히 고착화될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쓴다 하더라도. 근데 다행히 저희한테는 아까 봤던 그런 모멘텀이 다가오고 있고 그 모멘텀을 우리 것으로 잘 만들어 나가면 저렇게 다시 우리는 그 순서를 리버스 시킬 수 있는, 뒤집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우리한테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저는 2.0의 전위로 가보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갈 수 있는데 저희가 그냥 갈 수 있냐? 안 되는 거죠. 아까 체화된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 몸에도 DNA가 있듯이 KTDS의 DNA도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Confidence, Consideration, Communication, Commitment 이 네 가지가 우리 DNA로 잘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생각이나 하는 인식에 보면 이 confidence는 자부심, 자신감입니다. 이거는 내 자신의 자부심이고 자신감이기도 하고 우리 DSR은 조직의 자신감, 자부심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저희는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직에 대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컨피던스가 분명히 우리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컨시더레이션 존중과 배려예요. 내가 리더가 구성원들 존중하고 구성원들이 존중하고 그래야 협업이 되고 내가 그 사람하고 공감이 생기잖아요. 이거 컨시더레이션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밑바탕이 되고 나면 일할 때는 커뮤니케이션, 우리 협업하려면 커뮤니케이션 분명히 중요합니다. 소통. 동료들끼리도 소통해야 되고 팀 간에도 소통해야 되고 본부 간에도 소통해야 되고 총괄 조직하고도 소통해야 되고 이 소통이 전방위적으로 액터들 간에 일어납니다. 이 소통이 다양하게 일어나는 형태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커미트먼트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저 희망은 누구나 그릴 수 있고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 커미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실행력을 강하게 가져가고 그립을 강하게 줘서 실행력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경공의 결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개가 우리의 DNA로 돌아서 2.0으로 가는 길에 힘이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해보고요. 그중에 이제 소통, 작년에 제가 보니까 연이라고 소통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도 강조하니까 원래는 이제 연 2.0으로 저희 기업 문화에서 좀 만들어 왔던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CEO, 제가 직접 소통을 많이 할 겁니다. 이 그런 기회에 아니면, 제 현장을 찾아가서 현장 경영 좋아하니까 현장 찾아가서 구성원들하고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애로사항 듣고 해결하고 이런 것들 제가 적극적으로 할 거고, 여기 이제 본부장들도 이제는 전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본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 여러분들한테 디브리핑 하면서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공유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대에 보면 CI라고 이제 아직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는 안 됐을 텐데, 저게 이제 제가 새로 해보고자 하는 제도예요. 체인지 이노베이트라는 제도인데, 바텀업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소통의 전도사가 돼서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좀 부명을 해보자고 해서 좀 CI 제도를 가지고 조금 해봅니다. 이건 나중에 아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같은 레벨에서 호리젠탈 레벨에서도 고민들이 다 똑같잖아요. 담당들 고민 되게 많고요. 팀장들 요즘 되게 힘들어요. 어떤 팀 요즘 팀장 안 한다고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죠? 뭐 큰 차이도 없는데 왜 팀장해? 그 연대들끼리
소통을 하면서 애로점도 같이 공유하고 해결책도 공유하고 내가 겪었던 휴리스틱한 인포메이션들도 같이 나누고 이런 것들도 이제 공유해서 활발히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우리끼리 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도 이제 KTDS 와서 몇 가지 업무 보고 받으면서 아 DS가 이런 것도 있어라는 것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DS가 내부적으로 많이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내부도 좋지만 외부에 알려갖고 시장에서의 인지도나 시장하고 교감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남들이 바라보고 보는 우리의 가치도 올라가고 우리 회사가 오고 싶어하는 회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요즘 많이 쓰는 이제 SNS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알림으로서 이제 내부 그다음에 외부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우리 하는 일을 잘 알려내는 것들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소통은 여러분들은 또 약속이 필요합니다. 소통은 제가 이렇게 원웨이로 하는 건 소통이 아니에요. 소통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소통이라고 하면. 제가 원웨이로 하는 건 방송이죠. 제가 방송으로 하면 돼요. 근데 소통은 제가 아 했을 때 여러분들 리액션이 있고 피드백이 있고 의견이 있고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은 주도적으로 모두가 참여해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한테 기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소통의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 우리가 모두가 참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제 DS가 이런 DS 하면 해시태그가 달렸으면 좋겠어요. 에너지가 굉장히 뿜뿜하고 그다음에 제가 썼지만 다이내믹하고 스위트하고 생기발랄하고 젊고 우리 신입사원뿐만 아니라 DS 우리 젊잖아요. 우리 평균 연령이 38.7세인가? 그래요. 젊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젊은 30대면 굉장히 젊잖아요, 지금. 요즘 거기다가 0.7 곱하면 요즘 자기 나이라 그러는데 37, 21 하면 20대 초반인 거죠, 우리는 아직. 그럴 정도로 저희는 좀 역동적이고 생기발랄하게 회사가 좀 바뀌어야 된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서도 그라운드 룰을 좀 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문화만 얘기하다 보니까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참 기본적인 룰을 좀 세팅하고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것들은 뭐 우리가 늘 기본과 규칙, 우리 회사가 정한 기본과 규칙 규율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최소한 지키자. 유명한 일 있잖아요.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라고. 그죠? 기본은 지키자. 그리고 꼼꼼한 일 처리.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넓게 보고 전체로 보고 하는 거 되게 좋아요. 그걸 보통 버드 아이즈 뷰라고 그러는데 새 눈높이에서 전체를 조망해 보는 것들 되게 중요한데 이것뿐만 아니라 쫙 현상까지 줌인해 가지고 그 디테일을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악마는 프라다도 좋아하지만 디테일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디테일도 우리가 잘 챙겨야 된다.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고 완결적으로 일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저거 하고 이것들 하지 말아야 되는 거. 그러니까 기본만 잘 지키는 이런 말랑말랑한 문화가 잘못 오해되고 곡해되면 전체적인 조직의 기강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강이 해야지 말자. 그리고 이제 보고할 때 허위나 지연이나 과장 보고하지 말자. 진실되게 투명하게 보고하자. 제가 요거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프리텐드라고 제가 영어로 썼는데 이 변화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뭐뭐 하는 척 하는 거예요. 뭐뭐 하는 척 하는 채 하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거는 본부장부터 담당 리더들한테도 제가 주문하고 구성원들한테도 절대 주문하는데 하는 척 하면 절대 안 바뀝니다. 프리텐드 하지 말자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요. 금년도에 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경영의 방점들을 가져갈 거냐에 좀 어젠다를 갖고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워낙 많이 하니까 클라우드는 이제 더 이상 저는 기술이나 뭐 비즈니스가 아닌 것 같아요. 클라우드는 저는 문화라고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클라우드는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드리븐 멀티 MSP 좀 길죠. 근데 애플리케이션에 방점이 있습니다. 근데 시중에 많은 MSP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B사도 있고 M사도 있고 유명한 회사도 있는데 그네들이 실제로 비즈니스 하고 있지만 볼륨은 크지만 밸류는 못 얻어가요. 근데 밸류는 실제로 서비스를 다루는 애플리케이션 다루는 이 윗단에서 크리에이션이 됩니다. 근데 다행히도 저희 DS는 밑단에 MSP를 할 수 있는 바디도 있고 윗단에 애플리케이션 빌드할 수 있는 이제 체력도 있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어서 DS는 어떻게 보면 태생적으로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잘할 수 있는 구조, 우리만 잘하면 잘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3명인데 저는 뭐 26년 500명 해놨는데 뭐 올해 내에 전체 구성원들이 다 클라우드 역량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특히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인프라 구성원은 인프라가 요즘은 온프레미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클라우드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두 개가 다 섞여 있어요, 고객은. 그래서 인프라 구성원 모두가 하이브리드를 다룰 수 있는 클라우드 엔지니어로 전환하고 역량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멀리 클라우드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MSA가 됐든 뭐 컨테이너가 됐든 이런 형태로 클라우드를 개발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전환시키고 향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제가. 그다음에 우리 업의 본질인 딜리버리가 요즘은 많이 어려워졌어요. 이게 우리 회사도 그 어려움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 딜리버리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고 또 모든 지금 IT 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이 딜리버리에 대해서 문제들이 있죠. 여러 가지로 온타임에 딜리버리가 안 되고 재무적으로 손해 보는 역할들도 있고 구성원도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반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세요. 신기술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 다음에 새로운 방법론 메소달러지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에자일이니 하이브리드 같은 방법론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뭐 코스트 계속 올라가고 있죠. 우리도 올라가고 있지만 협력사 코스트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고객의 요구사항 복잡해지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을 둘러싸서 딜리버리 여건이 용이치 않다. 그럼 우리가 이걸 그냥 두고 볼 거냐. 매번 딜리버리 간당간당하게 리스크 참여해서 갈 거냐. 이거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회사에도 이런 일을 좀 했었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을 일단 우리는 잘 만들어야 된다. 그게 개발 프레임워크를 정말 잘 만들어서 이게 생산성 있고 효율성 있는 것들로 잘 만들어내야 된다. 이것들이 중요한 하나의 메커니즘이고요. 두 번째는 프로젝트 오케스트레이션 하는데 실제로 지금은 예전하고 달리 프로젝트를 제안 단계부터 그다음에 뭐 사전에 프리세일즈 제안 그리고 분석 설계 그다음에 개발 나중에 유지 보수 운영 이 전 단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방법론을 정의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이 모든 단계에서 문제점이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방법론을 다시 맞추고 리스크를 사전에 빨리 센싱하고 어려울 경우에 딜리버리 COE가 가서 수완 역할을 하면서 도와주고 해서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오케스트레이션 돼서 오케스트라처럼 전체적으로 다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형태가 중요한 우리 딜리버리 핵심입니다. 그게 돼야 BABD 제가 얘기하는 BABD의 프리 컨설팅이나 사업 개발, 사업 리딩, 공익 리딩이 가능해지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고 나서 우리 이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룹사 대외 IT 경쟁력인데 우리가 이제 IT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저희가 들어가지 못한 회사도 있고 또 돈이 없어서 그룹사의 IT가 수준이 굉장히 낮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는 데는 당연히 들어가서 돈을 벌고 우리가 또 IT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들도 있고 또 같은 그룹사지만 돈이 없는 데는 저희가 통합 서비스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돈 버는 목적이 아니라 그룹이 같이 상향 발전시키는 상향 평준화시키는 역할도 우리의 역할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러게 돼서 그룹 거버넌스를 더 강화하자. 그리고 대여 사업 지금 우리 DX 사업개발본부 DX 사업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희 힘든 거 압니다. 제가 또 사업을 해봐가지고 우리 내부 사업도 정말 힘들고 또 대여 사업은 또 거기에 또 견줄 수 없을 만큼 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파이프라인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수익력이 지금 이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뭐 DX 파이프라인, 디지털 솔루션, 뭐 리스크 매니저 이런 것도 통해 갖고 빨리 조기에 이제 턴어라운드 이 플러스로 턴어라운드 시켜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되려면 규모가 현재 18% 정도 대외 사업하는데 지금 이제 웬만한 빅 SI들은 한 40% 이상으로 다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어요. 대외 마켓으로. 저희도 대외 사업에서 한 40% 이상 정도로 이제는 이제 캡티브하고 대외 쪽의 포션을 계속 넓혀나가. 그래야 고객 포트폴리오가 늘어나게 되겠죠. 그다음에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인데요. 이 클라우드 퍼스트 이제 모든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든 아니면 새롭게 사업하든 클라우드 퍼스트로 저희가 추진하고 제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BSS, OSS, 그다음에 플랫폼, 그다음에 뉴비즈 다 애플리케이션 클라우드 기반으로 저희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외 사업 수주할 때도 클라우드 DX 사업으로 집중하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14% 정도 이제 이 DX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들 빠른 시간 내에 저희는 한 70% 정도 DX가 차지하고 또 나머지 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형태로
빠르게 아까 우리가 클라우드 리딩 포지션으로 가려면 사업계들이 저 정도로 많이 만들어져야 되고 포션도 그 정도로 늘어나야 가능한 얘기가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가 뉴비진 뉴테크에 대한 시딩은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또 전사가 투자에 많이 인색해 왔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업은 두 가지 바퀴가 돌아가야 됩니다. 현재 캐시를 캐시플로우를 만들어서 현재 먹고 사는 살림살이도 되게 중요하지만 미래에 우리가 또 이걸 오버랩 돼가지고 미래에 대한 이 먹거리 축을 만들어가는 두 바퀴가 같이 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런 새로운 것들에 대한 시딩을 제가 좀 강하게 하고 투자도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남들이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생성형 AI는 어떻게 보면 AI 중에 SI 회사가 잘할 수 있는 구조예요. AI의 원천 기술이 많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활용하면 활용의 관점에서 우리는 접근하면 여러가지 모델들을 저희는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성형 AI에 기존에 아까 우리 하고 있는 업무에 전체적으로 생성형 AI를 다 적용해보자. 그리고 생성형 AI 우리 잘할 수 있는 특화 모델, 그다음에 특화 케이스들을 우리 발굴해보자. 이런 중요한 역할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한 20몇 종 정도 솔루션을 개발을 해왔는데 이제는 요거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 중에 정말 우리가 살려서 경쟁력이 있거나 지속 가능한 사업 솔루션 위주로 저희가 조금 더 집중 투자해서 몰아서 가서 그 사업들은 계속 더 키워서 가고 또 나머지 않은 것들은 좀 정리해서 하고 또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가지고 또 솔루션 사업들을 확대하고 해서 이 속도전에서 저희가 조금 승리하는 형태의 비즈니스를 좀 만들어 가보자고 합니다. 24년 조직 개편 우리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아직도 좀 과도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네, 좀 의미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조직 전문성 위주로 제가 본부 단위의 전문성을 조금 인텐시브하게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BABD 딜리버리 기술 다루는 조직 형태로 본부 체계의 전문성을 좀 강화시켜 놨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조직들이 반드시 조직 간에 이제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개발하고 딜리버리 협업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표나 KPI 이런 거는 같이 크로스로 같이 공유하고 목표를 가져가는 형태로 이제 제가 디자인을 할 텐데, 그래서 조직 간의 협업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까 소통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조직이 모든 구성원이 클라우드 역량들을 다 가지자. 이거는 우리 KTDS의 미션뿐만 아니라 KT그룹 전체의 미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영역을 전체로 저희가 확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엔드투엔드는 업무적인 것들도 하고 고객 대응에서도 엔드투엔드로 전체적으로 좀 보자. 우리가 스팟성으로 늘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고 단위 보는 것들 말고 전체적으로 깨가지고 좀 고객의 업무도 바라볼 때 이것만 내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내 업무를 하면 훨씬 더 업무를 설계하기도 쉽고 업무에 대응하는 것도 좋고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좋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엔드투엔드로 좀 대응력을 좀 강화를 해보자. 뭐 장애 품질 관리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띠을 갖고 제가 조직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죠? 그 중에 하나가 기술혁신단이에요. 이제 우리 회사의 CTO 역할을 수행을 할 텐데, 지금 당분간은 일단은 컨트롤 클라우드를 이제 전 조직이 하지만 이 클라우드에 대한 뭐 성장 전략이라든지 전체적인 LHC를 이 컨트롤 타워를 이 기술혁신단 중심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생성형 AI 각 사업 본부에 아까 생성 AI 적용하는 것들, 그다음에 특화 모델 만드는 것들도 이 조직에서 LHC를 같이 해나갈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걸 모아서 기술 COE로 여기 이제 지금 하는 역할, 세 개 펑션들이 아마 기술혁신단에서 디자인하는 세 개의 주요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개발본부라고 여러분들은 처음 보셨겠지만, 앞에서 사업개발본부, 그다음에 사업본부 이렇게 제가 페어링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내부 사업개발본부, 그다음 CV 사업개발본부, 대외를 하는 DX 사업개발본부 이렇게 사업개발의 역할을 좀 강화를 해보자. 그래서 BA 조직도 모아놓고 해서 전체적으로 BA들끼리 모여가지고 전체적인 업무를 바라보면서 고객 대응도 해보자라는 측면에서 사업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사업개발 역량을 좀 전문화시켜보자. 이게 지금 이제는 언제 사업이 나와요? 그다음에 언제 뭐 사업이 있을까? 이게 더 이상 천수답식으로 사업을 가져가는 건 이제 우리한테는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요.
예측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걸 고객한테 먼저 제안하고 밸류 프로포지션하고 버지팅을 해서 예산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내야 우리가 예측 가능한 사업들을 하나둘씩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ABD가 이런 역량들을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역량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게 잘 됐을 때 고객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파트너 관계에서 저희가 고객을 리딩하고 고객하고 대응할 수 있고 어떨 경우에는 고객을 앞서서 저희가 끌어가는 형태의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로 갖고 제가 이 조직들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사업본부들은 딜리버리 쪽으로 더 집중해서 사업 딜리버리 역량을 키우고 그다음에 각 사업 개발본부하고 기술혁신단하고 협업하면서 필요한 것들 지원받고 지원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회사가 오퍼레이션 되는 형태로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문화, 의식 제가 지금 하나씩 바꿔내고 있는 것들 여러분 느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하나씩 바꿔내고 있는데 이 바꾸면은 반드시 재원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해요. 뭘 하더라도 그죠. 우리 이분 타운홀을 하더라도 뭐 방송하고 스트리밍하고 하면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원래는 제가 저희 영업해서 남는 것 중에 투자 채원을 최대한 확보를 할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 투자 채원으로 우리한테 좀 써보자. 그래서 우리 구성원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말로만 하지 말고 클라우드나 AI 배우고 싶을 때 충분히 배울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대회 세미나 있으면 좀 보내자. 우리도 이제 맨날 앉아서 뭐 일만 하고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시장하고 외부의 흐름을 같이 공유하고 교감해야 내가 어느 위치에 있고 우리 회사가 어느 위치에 있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실감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변화에 대한 동력도 생기고 모티베이션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량 육성에 많이 쓸 겁니다. 핵심 기술, 또 전문 인력들을 확보하는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것들 MVP 구성해서 해보고 그다음에 POC 만들어서 패스트 페일 해보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투자 재원으로 충분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 저의 전략들이 또 담보가 되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돌아갈 수 있게 투자를 계속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자, 요즘 사자성어들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좀 써봤습니다. 노적 성해라고 이제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면 이제 바다가 되고 바다가 되면 그 움직임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움직임을 흐름을 만들어 갈 수 있죠. 그래서 우리의 첫 시장이나 처음의 모습은 굉장히 저 물방울에 지나칠지 몰라도 저 물방울이 이제 우리 계속 만들어지고 물방울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이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원하는 또 길이 터지고 그다음에 물길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우리의 가는 길이 조금 더 순탄한 길로 가지 않을까.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프로드잖아요. 이제는 달려야 되는 길인 것들이 돌도 많고 자갈도 많고 흙도 많고 비포장 도는데 그 오프로드가 저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쨌든 잘 좋은 길로 만들어가는 형태.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DS 2.0의 목표나 비전들을 잘 만들어가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TDS! 네, 오늘 행사를 통해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영 방향에 대한 의중을 직접 듣고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저항 때문에 나아가야 하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 또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KTDS 2.0이 아니라 제 개인의 2.0도 같이 동반돼서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바뀐 공간에서 제일 먼저 DS의 변화를 현장에서 맡게 돼서 정말 더 영광입니다. 말랑말랑해진 기업을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중추돌의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제1회 타운홀 미팅을 토대로 사장님께서 경영 방향과 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AI 부분에 대해서도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클라우드와 AI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으로서 더욱더 제가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